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2명으로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내일 현재 거리두기 2단계를 조정할지 아니면 유지할지를 결정하는데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코로나19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추석 연휴가 끝난 지 오늘이 이제 엿새째인데요. 사흘 전에 하루 동안 100명을 넘었을 뿐이고 계속해서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를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은 추석 이후에 안정적인 감소 추세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짚어주신 대로 진단 검사 수는 4,451건인데 환자 수는 더 늘어났다. 네. 것이 양성률이 약 1.62%까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대부분의 주말의 효과들이 이런 것들이 성황 나타나는 것이 실제로 지역 사회에 있어서 증상이 나타나서 이 진단을 받으러 가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의심 환자들이 더 급해서 진단을 받다 보니까 양성률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9월 달에도 그런 경향이 몇 번씩 있었거든요. 보통은 뭐 0.5에서 한 0.78% 사이인데 이렇게 주말일 때에는 1.5%, 2%까지 가는 경우들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건 아마 주말 효과로서 진단 수는 줄어들고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만 양성률이 높아지는 것은 가끔 있는 일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번 주까지는 아직까지도 추석 효과가 다 나오지 않는 시기이긴 하지만 안정세인 것은 확실해 보이고 또 다음 주 며칠 더 기다려봐야 됩니다만 역시 어제 한글날의 집회도 뭐 그다지 대규모 집회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휴가를 가는 것들도 사실은 그 추석 때 이 연휴보다는 좀 짧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으로는 안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 약 20% 가까운 확진자들이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또 대규모의 이런 집단 발생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좀 항상 안타깝고 간당간당 아슬아슬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방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어제부터가 휴일이라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소폭 늘었던 것, 이게 주말 효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원인으로만 좀 생각하면 될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 이하로 줄었거든요. 네. 예, 그 전날이 11,380몇 명인데 지금 4,451명이니까 반 이하로 줄었는데도 거의 20명 가까이가 늘었기 때문에 네. 양성률은 거의 2배가 넘게 거의 4배 정도 늘어난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이번 주말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 가끔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이 효과를 뭐 이 역학조사 결과를 완전히 다 분석은 우리는 하지는 않지만 또 실제로 양성률의 변화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지만 가끔 이런 일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국내 발생이 61명이었습니다. 61명 가운데서도 지역을 보니까 수도권에서 55명, 수도권 지역이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수도권 발생이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좀 보면 될까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7월 달에 그 휴가 이후로 8월 14일 이 광복절 시위 이때 서울 사랑제일교회 네네네. 이때의 감염원이 굉장히 폭발적이었고 진단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던 것이 무증상 전파가 일반적인 상황으로 일어나는 상태에서 이것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지금 우리가 추석이라는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대규모 이동이 일어나서 혹시라도 비수도권 즉 서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걱정했었는데 예. 사실은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아직도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의 이 산발적인 집단 발생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뭐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신규 환자 수라든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숫자상으로 좋아질 것으로는 좀 보여지진 않고 상당히 장시간 이런 것들은 유지되면서 하여튼 지금 상황은 방역의 통제가 잘 되고는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진단검사하고 또 이번 추석 때 이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 증상이 나타나면은 무조건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무조건 선별 진단 검사를 지금 받아야만 될 시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치는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지금 방역 효과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이런 산발적인 감염 속에서 이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내일 종료됩니다. 방역 당국은 내일 오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조정할지 결정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죠.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이번 일요일에 종료되는 만큼
다음 주부터는 거리두기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와 각 부처,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며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번 일요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거리두기를 1단계로 이제 낮추는 기준이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오늘까지 6번 이 조건을 충족을 했는데요. 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도 여전히 10% 후반대인데 이 주요 수치상으로는 아직 완화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 다른 고려 사항이 또 있을까요? 예, 우선 이 생활 방역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5월달 연휴 이후로 이거 생활 방역이라는 개념을 했었고 네. 또 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한 것도 6월 달에 이것을 3단계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 단계별로 했을 때 우리가 그 처음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만 본다면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하라든지 감염 불명 환자 비율이 5% 이하 또 방역망의 통제 범위 안에가 80% 이상 이것이 대략으로 그러면 아마 상당 기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단계별로 봤을 때는 완화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완화를 시키면서 여러 가지 좀 더 세밀하게 방역 지침을 만들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핀셋 방역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3단계 이 사회적 거리 단계의 이 조정은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아마 새로 규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5단계 정도로 만들고 좀 더 구체적인 이런 생활 방역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방역 지침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2단계, 1단계 혹은 뭐 2.5단계 이렇게 일률적으로 좀 단계를 적용을 했었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단계 조정보다는 뭐 지역이나 업종 또 시설별로 좀 세부적으로 다른 기준을 둬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가 2단계 또는 뭐 강화된 2단계 그래서 2.5단계 예. 또 어떤 때는 2.25단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것을 보는 것과 또 3단계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단계 조정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집단 발생, 즉 방문 판매라든지 또는 취약 지역들, 요양병원, 요양원, 재활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이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계속 많이 환자들이 집단 발생을 했던 교회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역 지침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예. 특히 이 취약 지역인 병원들 즉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들 지금 정신과 폐쇄병동 같은데 굉장히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한 번 발생하면은 피해도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고령자인데다가 면역력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을까? 즉 이 환자들뿐만 아니라 병원의 관계자들이라든지 간병인이라든지 또는 그 여러 관계자들이 분명히 왔다 갔다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 즉 선제적인 진단검사는 PCR 검사뿐만 아니라 면역진단이라든지 혹은 항원 신속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주기적으로 하지 않는 한 계속 발생이 일어날 것이고 이 발생은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의료 체제 자체가 의료 전달 체제 자체가 어떤 기침이라든지 발열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선별 진료소를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이 환절기가 지나면서 감기라든지 독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성 질환에 의해서 호흡기 증상 또 사실은 호흡기 질환이 아닌 수인성 질환들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열이 난다든지 하는 것들은 꼭 호흡기 증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모두 다 선별진료소 가서 진단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 방역당국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직도 진전은 되고 있지 않아서 네.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방역을 잘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 단계 조정뿐만 아니라 선별적으로 방역을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지키면서 즉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용성을 가지면서 지킬 수 있고 또 그 방역 수칙을 잘 어겼을 때에는 엄격하게 또 벌할 수 있는 두 가지 다 개인적인 자유와 또 이런 벌을 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를 다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방역 지침을 만들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병원이나 요양시설, 뭐 방문 판매
또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취약시설에서 계속해서 감염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경기도 의정부 재활병원에서 어제도 10명이 넘는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런 곳에서 이제 감염이 확산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라고 좀 보십니까? 이 코로나19가 처음 나왔을 때 대구 신천지 때 청도 대남병원이라는 데서 거의 100% 그 정신과 폐쇄병동 안에 네. 있던 환자들이 감염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랬죠, 네. 이것이 비슷한 케이스인 것이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진단을 하는 데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접촉하는 것들이 재활병원이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환자들도 많고 결국은 간병인들이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고 마스크를 100% 다 쓰고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범위에서 감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접촉 감염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가 3층, 4층, 5층 코호트 격리, 즉 집단으로 격리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어떻게 감염 경로가 일어난 것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이런 아주 좀 우려될 만한 상황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그 안에서의 환자들이 결국은 격리는 다 했지만 안에서 새로 발생하는 환자들은 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얘기해 왔습니다만 이런 취약 지역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방역을 해야 된다는 것 하나 하고 또 이런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이 안에서의 방역 수칙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 병원 안에서 이렇게 넓게 퍼지게끔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즉 뭐 여러 가지로 환기를 잘한다든지 소독을 한다든지 또는 뭐 마스크 쓰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역 수칙들을 병원 수준에서 좀 더 강력하게 지켰어야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소홀해지면서 이게 대규모 지금 발생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청도 대남병원처럼 그 정도 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를 하기 때문에 사망자가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 뚜렷한 어떤 방역 지침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야만 될 시기인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지금 전형적인 대표적인 최근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독감 백신 관련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사고가 발생해서 국민적 불신이 커진 가운데 이번에는 백신에서 침전물이 발견되면서 제약사가 회수에 나섰습니다. 식약처의 발표를 먼저 들어보시죠. 주식회사 한국백신사의 인플루엔자 백신 코박스 플루 사카 PF주의 4개의 제조단이 총 61만 5천 개에 대하여 10월 9일자로 해당 제조사가 자진 회수 예정입니다. 신고 제품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을 해당 보건소 및 한국백신 영업소에서 수거 검사한 결과 백색 입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제조소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해당 업체는 올해 해당 품목을 6개 제조단이 약 90만 개를 생산하였습니다. 6개 제조 단위 중에서 2개는 A사, 나머지 4개는 B사의 주사기를 사용하였으며 그간의 품질 관리 기록을 확인한 결과 미세 입자수가 기준치에는 적합하였지만 A사보다 B사 주사기를 사용한 제품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백신을 자진 회수하는 이유가 백신 속에 하얀 입자가 발견됐다라는 건데 이 백색 입자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뭐 상온에서 유지가 되었다든지 혹은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혼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안정성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입자들은 사실은 단백질 항원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예. 단백질 항원이라는 의미는 우리 몸에 그 항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그 독감의 바이러스와 똑같은 반응을 해서 항체를 만들게끔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것은 이 주사 용액 안에 녹아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즉 녹아 있지 않다면 흔들어 갖고 잘 녹이면 충분히 녹아야 되는데 이것이 녹지 않았다 그러면은 결국은 불용성 침전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이것이 단백질이 어떤 변성이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서 효과면에서 봤을 때에도 이것이 100%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검사가 더 필요해야 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아마 자진 회수해 갖고 다 폐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품질 관리의 문제이겠죠. 제조할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제조를 해야만 되는 것인데 품질 관리에서 결국은 어떤 주사기를 썼느냐, 즉 어떤 라트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잘 밝혀졌기 때문에 미리 밝혀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맞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분들은
이 안전성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지, 특히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임신부인 경우에 있어서는 조그만 증상이라도 나타나면 바로 신고를 하셔갖고서 이것은 추적 검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상온 노출로 인해서 49만 명분의 독감 백신을 수거를 했고요. 또 이번에 수거된 61만여 개까지 합치면 거의 뭐 110만 개 정도가 접종 물량에서 빠지는 건데 이 백신 물량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지금 이 61만 5천 개라는 것은 사실은 유료 백신 물량이거든요. 예. 근데 지난번에 그 무료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었다고 그래갖고서 약 9만 명 정도가 사실은 무료 백신 안 하고 유료 백신으로 맞았기 때문에 예. 유료 백신의 물량이 부족해질 상황은 좀 분명히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여유 있게 작년보다는 500만 명분 정도 더 만드는 거기 때문에 더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제로는 무료 공급 물량이 좀 남고 유료 공급 물량이 모자라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해결 방법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량 자체는 같은 제조사들에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네. 품질의 차이가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뭐 한 지금 100만 명에서 34만 명분 정도가 예비 분량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2,850만 명, 90만 명 요 정도 사이에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만 다 한다고 그래도 집단 면역으로서 우리가 50% 이상은 충분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모자라는 일은 그렇게 예상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뭐 이것은 유료 물량, 무료 물량의 물량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아직까지는 예상할 수가 없고 저 뒤로 이 12월 달이 다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